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순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한 25년, 대만에서 5년에서 한 30년 정도 중국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체제 모순 문제라든지 중국 사회의 현재 불만, 만물 넘어가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저희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이외에 실제로 실물 경제는 어떤지를 분석해서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을 한국에 2019년부터 제가 5년 8개월 정도 지금 유튜브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리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에서 또 우리 이양구 예비역전장께서도 거의 뭐 정부를 성토하는 그 울분을 토하실 정도로 저는 뭐 더하죠. 이 아스팔트에 계속 나가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많이 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자가 지금 중국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에 나가서 지금 헌재가 어떠니 선관위가 어떠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바란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4월 4일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복귀가 되셨다면 저희가 저희 팀에서 그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우리 자익 발갱이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의논해서 그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바로 한 15분 동안 제가 멍했습니다. 그 발표 인용 소식을 듣고 15분 동안 멍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하루 종일 한 7시간 반 정도를 전화기를 돌리면서 야, 강제 조기 대선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해서 우리 팀들을 다시 일깨웠고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국에 관련된 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한 번 더 미래번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위원장으로 그 정책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오늘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한숨 나오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을 정말 즐겁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그 다큐 건국전쟁도 봤고 그리고 하보만의 약속 이 두 개를 봤는데요. 두 개를 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보만을 볼 때는 끝까지 엔딩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봤어요. 마침 그 뒤에 보니까 민경욱 그 의원도 저랑 여러 번 연설했지만 뒤에 있었고 이충근 박사도 뒤에 있었고 근데 끝까지 그걸 보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를테면 이제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저도 많이 모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제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이 나이 먹도록 또 국제관계 학자라면서 야 이게 무슨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 전에 제가 2015년 제가 이제 95년에 가서 2019년에 이제 영국 귀국을 했는데 중간중간 들어와서 특히 임복일 회장님 아시죠? 뉴데일리. 그 회장님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자주 가서 뵙게 되는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운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영화 하나, 이 건국전쟁 한 편을 가지고 제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몽이 됐습니다. 개몽이 됐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개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보만의 약속을 제가 보고 난 뒤에는 엔딩을 마지막 보고 다 나오는데 관중들도 없이 이제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어떤 숙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다큐 영화지만 영화적으로 보면 이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볼 것도 많습니다. 그 안에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비해서 이 하보만의 약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해서 그거를 쭉 열거했는데 이정호 감독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두 칸 딱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걸 만드셨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숙제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저는 뭐 이제 싱크탱크 학자이다 보니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첫째는 당연히 이제 건국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뭐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이제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반미로 한미동맹을 반대하느니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한미동맹을 미국과의 동맹을 대등하게 맺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그 6.25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과 특히 외교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안보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저는 나름대로 내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보면 이 산업 대통령이었다. 뭐 그 말을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자주 국방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를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했습니다. 사회개혁을 해주신 대통령이다. 뭐 새마을운동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후진타워도 새마을운동을 배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후진타워 시절에 북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고 중국어 칼럼도 쓰고 그때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워갔거든요. 행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웠지만 새마을운동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화장실 우리 이 문화도 배워갔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대통령, 자주국방의 기초를 수립한 대통령, 그리고 사회개혁을 하신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이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보면 너무 통일에 집중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국도 됐고 산업화도 돼 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2차 대전 이후에 수립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분단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통일에 대해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노선이 달랐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래의 대통령은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일이 아니라 통일한국 이후에 국가대전략을 수립하는 그 기초를 닦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국가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100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그 흉내를 좀 내고 있는데 아직 멀었고. 그럼 제가 통일한국 이후에 그 국가대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놓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역량을 우리가 예전에 늘 얘기하는 고구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해.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대한 담론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그림을 거꾸로 그려놓는다면 역으로 뒤로 피드백해서 되돌아오면 그렇게 되면 통일 담론이 지금 이렇게 사사건건 여야 혹은 노선이 다르게 햇빛 정책이다 무슨 등등 해서 이런 가지치기를 다 잘라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한국 이후에 국가대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비전으로 본다면 단기 및 중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수준만 가지고도 G7, G5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반도까지 통일이 된다면 G3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기, 중기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같이 그 안에 녹아넣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3대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 3대 비전이 뭐냐?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비전은 뭐 달리하면 꿈인데 꿈이 아니라 비전을,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럼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러면 국민 비전,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4개월 동안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비전이라고 본다면 국민 비전은 시대적인 비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시대적인 비전은 특히 국제관계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국제관계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국민, 시대, 미래 이 세 가지 비전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우리가 G7, G5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3대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좀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대통령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대통령께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가 글로벌 리더십 및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K만 들어가면 다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에서도, K 정치, 이런 국제 정치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